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0일 오늘이 말복날입니다. 말복날. 지금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는 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오늘이 말복인지를 잊어버렸을 텐데 오늘 말복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삼복더위도 이제 끝이 이제 보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긍정적인 생각을 발산하는 사람은 주변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오도록 한다. 노먼 빈센트 빌. 감사 스마일도 제가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감사 스마일이라고 닉네임을 갖다가 제 스스로 붙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감사 스마일입니다. 감사와 스마일이 합쳐서 말 그대로 긍정의 2배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실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인 그런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노을 지는 모습인데요. 감사 스마일 단톡방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태풍이 올라오는 전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태풍이 카눈이 올라오는 게 뉴스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서해안 쪽이나 아니면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남해안 통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반도를 갖다 남북으로 이렇게 종단을 해서 올라오는 태풍은 기상관측상 처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번 태풍이 그런 태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풍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바다의 그런 그 해수면의 그런 온도를 갖다가 가지고 그런 세력을 갖다 확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륙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힘들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태풍 대비를 갖다 철저히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태풍 올라오게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들었는데 아무 피해 없이 내일 아침에도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피해 없이 아침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하면서 오늘 방송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태풍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란 말씀 오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8월 10날 아침에 드릴 감사 스마일의 아침 소식은 머니S의 김노양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올라오는 태풍의 힘을 갖다가 많이 떨어뜨릴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단은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피스텔 특히 아파트를 또 소유하면서 주택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차별하고 있고 또 주택수를 좀 빼달라 오피스텔 청원이 지금 본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 소식에 대해서는 지지난달부터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다가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한번 특별히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또 저는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후 봉쇄된 오피스텔 은퇴자금이라든지 투자자 은퇴자금을 필요로 해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지금 피해를 갖다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정부의 대출과 세금 규제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오피스텔이 고금리 시대에 폭탄으로 돌아왔다. 오피스텔은 당초 업무라든지 상업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만 수도권 주택난과 높은 아파트 값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편화되어 왔는데 문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은퇴자금을 이용해서 노후 대비 투자를 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젊은 분들이 전세라든지 월세 살기보다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저금리 시대에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오피스텔을 갖다 투자를 하셨을 텐데
오피스텔 가격을 끌어 많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늘어나서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금리 상승 시대에 가격 하락의 피해를 아파트보다 더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대출과 또 세금 규제, 또 보금자리 론까지 또 특례 보금자리 론까지 해가지고 지금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은 그런 데 비해 가지고 지금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높은 취득세라든지 관리비 또 불리한 조건만 유지된 채 규제 차별을 지금 받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정부가 오피스텔을 합법적인 주거 용도로 인정하면서 규제를 차별하는 것은 피해를 양산한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주택 인정하면서 규제 차별하겠다. 주택수 빼달라는 오피스텔 청원 본물과 또 이제 세금 낼 때는 주택법, 대출 받을 때는 건축법, 오피스텔 이중잣대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또 1억 원 싸게 팔아요 서울 마피 오피스텔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고양시에서 분양했던 또 오피스텔도 지금 마피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감사 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송에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1, 2, 3차라든지 그 다음에 원흥역 푸르지오 아파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삼성역 이 아파텔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은퇴한 김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기 평택에 소재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매입했는데 이때 이제 주한미군 이전이라든지 삼성전자 대기업의 캠퍼스 투자로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오피스텔 구입 후에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고 김 씨의 오피스텔 가격도 반토막 났다. 한동안 공실이던 오피스텔은 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전대업체에 맡겼고 김 씨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임대 수익만 정산받고 나머지는 운영 수수료만 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현 실태를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시설로 인정받아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세금 등의 규제 적용 시에 주택으로 분류돼서 높은 가세 의무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규제 완화 혜택은 받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피스텔, 아파텔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교통과 교육,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은 한동안 비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주목받아 왔는데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 대출과 세금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준 반면에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정말 불만이 정말 커져가고 있고요.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방세법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는데 청원 동의 수가 벌써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내용으로 게시된 청원은 모두 3건인데 청원인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과세해서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민동의 청원은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거는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또 주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국민 동의 청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실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말씀 드리고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런데 역 가까이 있고 나는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로 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투룸이 아닌 3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 차이점을 갖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가장 중요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이 이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또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통장도 불필요하고 취득세는 반면에 아파트에 비해서 4.6%로 정말 비싸게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로 본다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갖다 적용을 해서 취득세도 4.6%가 아닌 1.1에서 3.5%로 해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업무로 본다라고 하면 4.6%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 그냥 맡겨놓는다고 해서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법을 갖다 수정을 해서라도 정말 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이런 불분명한 그런 모호한 이런 그런 구간을 좀 완화를 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이런 법안들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이걸 매수하셨던 분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더니 왜 차별?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거는 지난 2020년 8월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폭등하고 급등했기 때문에 아파트의 그런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줄이기 위해서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수요를 분산을 시켰는데 결국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도구로 지금 돌아와 있고 또 당시에는 저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피스텔로 지금 젊은 분들이라든지 또 아파트 청약이 안 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각종 과세 의무를 갖다 말 그대로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침체되자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올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폭 완화했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도 아파트는 적용을 했는데 오피스텔에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오피스텔을 갖다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마피로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격을 싸게라도 지금 매도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아파트도 그렇게 뭐 거래가 팍팍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께는 정말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으로 저는 비춰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과 다세대 주택, 빌라와 중형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주택수 합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이라든지 실거주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업무시설과 같은 취득세 4.6%를 또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택 취득 시에 1주택자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1.0%, 2주택자 취득세율은 1에서 3%대인 것과 비교하게 되면 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이 또 부과되면서 또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또 됩니다. 또 양도 시점에는 주택으로 또 분류가 돼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지금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피스텔 규제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주택수를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 A씨 같은 경우는 보유 자금에 맞는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다가 중개사가 한동에 아파트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것을 소개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피스텔 2천만 원 싼 대신에 취득세와 관리비가 높았지만 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가격이 낮은 대신에 취득세와 관리비 또 보유세, 양도세 등 이중 규제를 받음에도 규제 특례를 예외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택을 인정하면서 규제를 갖다 한다는 거는 역차별을 갖다 좀 하는 것 같고 또 아파트의 그런 시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년, 내후년에 이제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제외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만 주택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형 오피스텔도 대형 아파트와 같은 한 가구로 또 분류를 하고 있고 오피스텔 투자자라든지 또 오피스텔 실거주자들은 이중고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오피스텔을 실거주 용도로 선택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아파트 규제 완화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규제를 갖다가 하지 않고 만약에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아파트는 지금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택시장이 작년 12월보다는 지금 살아나고 있고 또 어떤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을 갖다가 실거주라든지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청원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역차별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도 대형 아파트처럼 일가구로 분류돼 같은 기준의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파트 소유자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 또 결국 관련 규제와 법 규정이 오피스텔 보유자를 차별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좀 보완이 돼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벨트에도 정말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뭐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삼성역, 그리고 지금 써낸빌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편한 세상 1, 2, 3차라든지 원흥역 푸르지오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에 아파트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추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국민주택 청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돼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동의 청원이 이제 지금 2만 명을 넘어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 소유하셨던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투자를 하셨던 분, 또 실거주 하셨던 뭐 20, 3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아파트의 그런 주거 예를 들어서 대출 완화라든지 규제를 갖다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작년만 해도 힐스테이트 삼성이 9억까지 갔었고 이편한 같은 경우에도 82 타입, 84 타입 원흥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8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이제 침체돼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하지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다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실거래가 거의 6억에서 7억 사이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6억 8천, 여기 보면 6억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거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6억대, 7억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8억대 중반 회복됐고 지금 호가는 9억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에 34평을 갖다가 8억에 주고 살 건지 아니면 이편한 세상 시티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성역을 갖다가 8억을 주고 살 건지를 따져본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갖다 8억에 매수를 갖다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이편한 같은 경우에도 방 2개짜리도 지금 5억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고 방 3개짜리는 지금 급한 매물들 같은 경우 5억대 중반에서 5억 후반에도 지금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지금 찾아왔던 어떤 고객분도 정말 싸게 지금 세입자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이제 그 이사비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혜택을 주면서 매도를 갖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오늘 제가 방송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 쪽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의 변수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변수가 대내외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가고 9억을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가격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국민 청원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당한 차별은 좀 완화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 법을 갖다가 분명히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도 이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런 이슈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살 아파트라든지 물량판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한 거는 아파트처럼 주거용 오피스텔 만약에 업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취득세부터도 동일하게 아파트처럼 일반 주택처럼 취득세를 갖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양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유하는 것도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동일하게 주택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런 차별을 갖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제가 지금 띄우려고 한 건 아닌데 이 파란색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거래라든지 이제 호가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삼성 아이파크 2차도 지금 9억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는 리시빌 센트럴파크는 7억 5천, 그 다음에 어느냐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6억 8천 이렇게 지금 찍은 것 같은데 지금 힐스테이트 삼성역도 뭐 지금 7억대 가능한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7억대라고 하면 정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7억대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아파트의 25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도 매수를 갖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이런 이중적인 부당한 차별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아무 피해 없이 잘 올라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갖다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